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이 갈라져서 비가 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리를 해야겠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주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거대한 집의 설계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지붕이 갈라져 국민의 눈물이 새고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고칠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집 수리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어디가 부서졌는지 진단하고, 둘째, 그곳을 메울 처방을 내리고, 셋째, 다시는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기둥에 금이 가고 구조가 뒤틀려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지붕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한쪽엔 대법원, 다른 쪽엔 헌법재판소. 이 두 최고기관이 한 지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새로 국민의 억울함이 빠져나가고 구제받지 못한 권리들이 비처럼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문 앞에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바로 그 표지판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국민은 억울해도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형식만 헌법소원일 뿐 실질은 반쪽짜리인 셈이죠. 이 제도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은 법원이 제청할 때만 심사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헌재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마치 1층에서 불이 났는데 2층 계단을 무시하고 옥상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 결과는 사법의 공백입니다.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판결은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가 아니라 판사 개인의 생각에 좌우되는 인치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입니다. 이제 처방을 내릴 시간입니다. 해법은 재판소원입니다. 이 저울을 보세요. 그동안은 사법부의 권위가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 쪽으로 저울추를 옮겨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도 헌법에 위반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판을 다 다시 하자는 건 아닙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법을 법원이 무시하고 적용했거나 헌법 해석을 잘못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렇게 진짜 억울한 핵심적인 사건들만 골라서 구제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헌법재판소에 이런 막강한 칼자루를 쥐어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공정하게 뽑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심사 대상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방식은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3명에 대한 지명권도 제고하여야 합니다. 선수가 심판을 뽑을 순 없으니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헌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가치인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관들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재판소원 도입하면 사건이 홍수처럼 쏟아져서 플러드게이트 헌재가 마비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문만 열면 댐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똑똑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법 선진국 독일을 볼까요? 그들은 깔때기 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씁니다. 3명의 재판관이 97%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입구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건만 통과시켜서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아주 심도 있게 결정합니다. 효율성과 신중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럼 그 깔때기를 통과하는 기준은 뭘까요? 딱 2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적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가? 둘째, 구제 필요성입니다.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헌재 개입이 꼭 필요한가? 이 두 열쇠 중 하나라도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미국은 대법원이 우리가 맡고 싶은 사건만 맡겠다고 합니다. 완전한 재량이죠. 하지만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우리는 미국과 다릅니다. 독일처럼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심판해줄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국형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하나의 이상적인 청사진을 보시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존중하며 역할을 나누고 막혀있던 재판소원의 길을 뚫고 독일식 필터링 시스템으로 효율성까지 갖춘 집, 한편으로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남용을 막음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통합된 정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 제도의 목적은 기관의 권한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국민이니까요. 감사합니다.